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은호입니다. 예, 지난번에 쪽지나 이메일 다 받았죠? 예, 그래서 대면, 비대면 운영 설문조사입니다. 받았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하는 거로 공지를 했었는데 다시 변경된 게 보면은 대면 수업을 하긴 하는데 강의실별로 그 수강 허용하는 사람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501호가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가능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운영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뭘 원하냐를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0명이 넘어가면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며칠 됐죠? 내가 쪽지 보낸 지. 근데 지금 C 프로그래밍 경우엔 한 명이 있네요. 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다수의 학생은 이제 비대면, 예상대로 비대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요, 우리 이 클래스의 쪽지 기능을 좀 이용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습을 해봐야죠. 예, 실습을 안 하면은 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누차 말하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렇게 봐서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실습을 해봤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 8장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 리포트 연습 문제죠. 이게 소수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면은 이게 수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 모든 수에 다 나눠 떨어지면, 만약에 5면은 5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그러니까 2, 3, 4 다 나눠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소수가 아닌 거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수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수 확인하는 절차죠.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8장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념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함수인가, 그 다음에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할 건가, 인수를 어떻게 전달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게 뭐냐? 우리 수학에서 함수는 이제 x라고 하는 독립변수하고 y라고 하는 종속변수가 있으면은 둘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함수를 보다 이제 실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x가 입력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넣으면은 그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정해진 특정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하는 블랙박스 상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을 넣어서 정해진 작업으로 결과를 반납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게 이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암암리에 이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많이 프린트 F, 스캔 F 이런 것들도 다 함수예요. 그래서 입력값이 있고, 그러면
출력이 이제 뭐 화면에 출력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함수 근데 또 왜 필요하냐? 여기 보면은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요 결과를. 그래서 요 결과를 보면 거의 똑같죠. 지금 여기는 아예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은데 그 어떤 위치에서 쓰고 또 다른 위치에서도 또 쓰이더라 이거죠. 똑같은 그 녀석인데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 반복이 되는 거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은 코드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고, 그쵸? 기능을 하고 같은 하나의 규칙으로 처리하는데 그걸 반복해야 된다. 그럼 모아서 하나로 뭐 묶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린트 언더바 스타스 그 별을 출력해주는 녀석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별을 출력하는 녀석이 이렇게 함수로 묶어 놓습니다. 그럼 프린트 스타 하면은 별을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능을 하는데 이미 요거 이렇게 요 프린트 스타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선언을 해두면은 그 함수만 호출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코드가 대폭 줄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장점은 코드가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작성된 함수는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함수를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보면은 그 어떤 그 모듈이라는 개념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듈 하나하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개발 과정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하면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가 있어요. 함수 처음에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만들어낸 함수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이미 있는 그래서 아까 말한 printf라든가 scanf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함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할 때 아까 그 스탠다드 std.stdio.h 이런 거 헤더 파일을 하면은 그 안에 printf니 뭐 scanf니 이런 함수들이 이미 그 정의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관심인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미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써먹느냐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별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죠. 그래서 그 신텍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oid print status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까지입니다. 그럼 void는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된 다음에 어떤 값을 반환하냐 이겁니다. 근데 void는 말 그대로 비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환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rint status가 함수 이름이고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됩니다. 괄호가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매개 변수가 있게 되는데 매개 변수가 지금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괄호 열고 닫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함수 실행하는 실행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실행 쭉 하다가 프린트 스타트를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그 요거 실행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스타트를 두 번 호출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러니까 별이 쭉 있고 그다음에 헬로 월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별이 쭉 타보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스타트를 우리가 두 번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헤더 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먼저 넣습니다.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 뒤에 나오잖아요, 메인이. 그래서 메인에 그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가 뭔지 미리 이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타스 하고 그 다음에 헬로 요 앞에 보면 그 슬래시 n이 줄을 먼저 바꾸죠. 줄을 바꾸고 헬로 월드하고 줄을 바꾸고 왜냐하면 여기 프린트 스타스에 줄 바꾸는 게 없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줄을 또 바꿔서 프린트 스타스 그 별이 몇 개입니까? 30개를 화면에 긋는 거죠. 그 다음에 줄 바꾸고 그 다음에 리턴 제로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메인도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nt니까 뭐예요? 정수값을 반환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보이드는 뭡니까? 입출력 그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턴 제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이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메인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0을 반환을 해서 우리 OS가 에서 이제 메인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두 개의 값을 받아와서 더 큰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매개 변수도 있어야죠. 두 값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값 중에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값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int는 이제 정수를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ax는 이제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int x, int y입니다. 그래서 정수값 두 개를 받아오는 겁니다. 매개 변수로. 자, 그러면은 이제 정수값 두 개 x, y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if x가 y보다 크면은 그러면 return x, x가 정수니까 요 함수 정수 반환하는 게 맞죠? else면 뭐예요? y가 x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y 값을 반환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 함수 몸체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같거나 더 큰 값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value equal max 이게 함수 호출이에요. value equal max하고 10, 20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과 20에서 더 큰 수를 반환받아서 거기를 value에다가 저장을 하라 이겁니다. 그럼 max로 호출되잖아요. 그러면 호출된 함수 max로 가는데 거기에 x 10과 변수 x에다가 10이 들어가고 변수 y에다가 정수값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되는 거죠. 10, 20, 10, 2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y가 더 크니까 y 값 20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value에 더 큰 값 20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맥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한 입력자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찾아보자.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int get max 하고 정수 x, y 두 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다 알죠? 똑같습니다. 메인을 보겠어요. 그래서 printf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죠. 그래서 a, b에 두 개의 정수를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수 중에서 큰 수는 뭐입니다 하고 get max 하고 a, b를 합니다. a, b 두 값을 넣어서 max 값 get max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더 큰 값을 반환을 받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니까
10하고 35를 넣었어요. 그러면 큰 값은 35가 되니까 이렇게 35 출력이 되겠죠. 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출력하는 해피 버스데이를 작성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보면 생일 축하합니다가 반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void happy birthday가 됩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값을 반환하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void가 되고 매개변수 받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그냥 닫고 그다음에 printf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하면은 해피 버스데이 요 함수만 호출하고 그냥 종료가 되죠. 그러면 이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그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습해 보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익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습해 봤습니까? 예. 또 실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수를 입력받는 get 언더바 인테저 함수를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scanf라고 하는 우리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수를 받아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canf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 get integer 정수를 반환받는 녀석이고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nt value, 그 다음에 printf 함수를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scanf %d 달러 value, value라는 값에 정수를 입력받는 거죠. 그 다음에 return value를 반환하시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입력 값은 없지만 scanf로 값을 받아와서 그 값을 그 value에게 넣어서 반환을 한다는 녀석이죠. 그렇죠? 자, 아주 간단한 그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int get, int void 하고 int n 하고 printf 정수를 입력하셔 scanf return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그 입력받는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scanf를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정수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실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를 받아와서 두 개의 정수의 합을 계산하는 add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수 두 개를 받아와서 두 개의 합을 출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정수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int가 앞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add는 우리 여기 지정된 함수 이름이고 받아오는 정수 두 개 int x, int y 이렇게 됩니다. 가로 닫고 그래서 정수값 두 개를 받아오는 함수다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값반환 변환이 있죠. return x 플러스 y 됩니다. 우리 뭐 그냥 플러스 해버리면 되지만 그렇죠? 정수의 합을 계산하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두 수의 합은 30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et integer 요거 우리 정수를 입력하시오 함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t add 정수를 두 개를 받아와서 합을 반환해 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int x는 get integer 정수 입력 받아오는 거죠. int y는 get integer. 그 다음에 int sum은 add xy입니다. 그래서 그 scanf 대신에 get integer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 받아와서 그 다음에 add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정수의 합을 화면에 출력해 보자. 그렇죠? 예, 뻔하면 되죠. 스캔F랑 그냥 플러스 기워서 하면 되지만 그 뻔한 내용이지만 우리 그 함수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뻔한 내용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게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함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팀 뭐 12 팩토리얼을 계산해 주면은 그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주의사항이 이게 그죠, 반복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롱을 씁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1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곱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초기 값을 0을 넣는데 팩토리얼 때는 2를 넣어줘야 되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0이죠, 그냥. 그쵸? 그래서 포르프를 돌립니다. 우리가 정수 n을 받아와서 그 n까지 1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0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과 적거나 같게 될 경우, 그 다음은 계속 곱해야죠. 그쵸? 리절트에다가 i를 계속 곱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이게 리절트 곱하기 i입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죠. 포르프를 돌려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스캔F로 값을 받아오고 요 팩토리얼 함수로 에다가 정수, 우리 입력한 정수 아까 10이면 12를 넣어주면은 요거를 가서 포르프 계속해서 1과 2 계산해주고 거기다가 또 3을 더 곱해주고 또 4를 곱해주고 계속 그 더해서 곱셈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온도 변환기, 우리 화씨하고 섭씨가 있다 그랬죠? 예, 그 파렌하이트랑 셀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섭씨 셀시우스를 쓰죠. 근데 미국은 파렌하이트를 쓰죠. 화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이 어느 온도가 우리 0도잖아요. 0도는 화씨에서는 32가 되고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잖아요. 근데 그걸 212로 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사람의 체온 있죠. 사람의 체온 37도 그 정도, 그 정도가 이게 100도 F 정도 됩니다. 100도 F.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섭씨가 표준이 됐는데 이제 미국은 아직도 화씨를 쓰고 있다는 거. 미국 간 사람들은 이제 일기 보면 우리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근데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화씨에서는 체온이 100도가 돼요. 사람 체온이. 그래서 100도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도가 32도가 0도가 32F가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32를 또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32보다 작으면 이제 영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화씨에서 섭씨, 섭씨에서 화씨 이렇게 변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프린트 옵션이고 그 다음에 더블 C2F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C2F니까 섭씨에서 화씨로 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F2C는 화씨에서 섭씨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C가 되면은 섭씨에서 화씨를 선택하는 거고 F가 되면은 화씨에서 섭씨가 되는 거고 Q가 되면은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을 가봅니다. 그래서 파일 1입니다. 파일 1은 1이면 참이죠. 그래서 무한정 파일 루프를 돌아가고, 근데 반드시 이 안에 그 탈출해내는 게 있어야 돼요. 파일 루프를. 안 그러면 무한 루프를 돌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옵션 하면 앞에 떴던 함수죠. 그래서 메뉴에서 선택하라. 그다음에 개차가 이제 그 받아오는 겁니다. 우리 키보드에서. 그래서 초이스에서 넣었어요. 그래서 if 초이스가 Q면은 브레이크, 화일 루프를 탈출하라는 얘기죠. 근데 아니면은 else if가 되면은, 그러면 초이스가 C면은 요게 그 섭씨에서 화씨, 그쵸? 거기서 또 else if가 돼서 그 Q가 되면은 F가 되면은 화씨에서 섭씨를 바꾸고, 그쵸? 그 다음에 그 개차 하면 또 넣습니다. 이게 엔터키를 넣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Q가 입력이 될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저 잘 알고 있는 그 콤비네이션 그 계산입니다. 콤비네이션이 알죠? 우리 조합이죠, 조합. 어떤 경우에 사용해요? 예, 이를테면 뭐 서로 다른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 그거 계산할 때 이게 콤비네이션을 사용한다는 거 했죠. 그렇죠? 그래서 n이 총수고 r이 우리가 뽑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m 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거기에 m-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데 2개를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2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 그렇죠? 이거는 콤비네이션 c, 2를 쓰고 3 팩토리얼 나누기 3-2 팩토리얼, 그러니까 1 팩토리얼이고 2 팩토리얼을 나눈 거죠. 그러면 3 팩토리얼은 6이죠. 2 팩토리얼은 2니까 남은 3이 됩니다. 그 세 가지 경우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뭐 프로팀이 있는데 10개의 프로팀이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우리가 2를 빼야죠. 두 팀을 골라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10개의 팀에서 그 두 팀을 뽑아서 내는 그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 팩토리얼에 10 빼기 2가 되니까 8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계산해 보면 10하고 9가만 남죠. 근데 그걸 또 2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5가 되니까 5, 9, 45. 그래서 10개 팀이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경기 45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팩토리얼이 다 뭐예요? 경우의 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팩토리얼 할 때 정수 받아오고 2개를 받아와야죠. n도 받아오고 r도 받아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을 해준다 그러면 n 팩토리얼 계산해주고 r 팩토리얼 계산해주고 n-r 팩토리얼 계산해주고. 그래서 그 정수 받아오고 팩토리얼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묶는 콤비네이션 함수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에 또 함수가 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get integer는 우리가 했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이 됐고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알맹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함수가 이렇게 많으면요, 함수의 이렇게 종류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반환형,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종류 이렇게 쓰고, 실제로 이 맨 뒤에 그 함수의 알맹이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름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거를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콤비네이션 메인은 뭐 별 거 없고요. 그렇죠? 콤비네이션을 이렇게 호출했죠? 그러면 콤비네이션인데 n하고 r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돼? 팩토리얼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팩토리얼 함수는 아까 우리가 짰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그 정수 입력받는 그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쑥 넘어가지만 실습해봐야죠. 그렇죠? 예, 실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소수 찾기 예제입니다. 우리 교과서 336페이지가 되네요. 그렇죠? 예, 소수는 뭔지 우리 다 알죠? 아까 우리 연습 문제 아니 참 리포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다. 그거요.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가져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수 찾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 그 암호학에서 그 암호화하고 암호를 풀 때 이 소수를 가지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RSA라는 암호화 방식인데요. 그래서 무지무지 큰 소수를 사용을 해서 암호하고 그 암호를 푸는 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 찾는 알고리즘이 여러 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0으로 초기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인지를 확인하고 나머지가 0이면 약수의 개수를 증가하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이면은 정수에는 소수죠. 2가 아니면은 소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즈 프라임이라고 하는 정수를 받아와서 정수를 반환하는 이즈 프라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합니다. get 인테저는 우리 이제 그 받아오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메인을 보면은 result is prime이 부도입니다. 그래서 result 1이면은 소수이고 아니면은 소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짰느냐를 보면은 그 1서부터 출발해서 1은 다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은 그 디비저를 우리 0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리턴 디비저가 2이면 소수라고 반환을 해주죠. 참이란 얘기죠. 참. 그쵸? 참은 1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리절트가 1이냐 바꿔 말하자면 소수인 게 참이냐 라는 뜻이에요. 참이면은 소수입니다. 아니면은 소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수를 찾는 녀석이죠. 자, 도저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1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n 사이에 모든 소수를 찾도록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보자. 그렇죠? 여기 할 때 그 메인에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수 있죠? 그 받아와서 그 사이 값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호출을 result is 할 때 이 호출을 for를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별로 뭐 어렵지 않죠? for를 돌려서 그 입력한 수 n 사이에 모든 소수를 다 찾아서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습해 봤습니까? 자, 아까 이미 미리 설명했는데요. 함수의 원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토타이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은요,
그 안에 필요한 함수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함수들을 원래대로 함수들을 쭉 나열을 하면은 굉장히 그 메인 들어갈 때까지 그 굉장히 오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제3자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인 앞에 함수 원형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 반환형이 뭐고 매개 변수가 뭐가 있는지 그걸 이런 식으로 미리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블이 이제 더블로 반환한다는 얘기고 C2F가 함수의 이름이 되고 더블 Ctem프가 이게 그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 그런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얘는 함수구나. 그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메인이 종료되고 맨 뒤에 요 함수를 대한 내용을 알맹이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맨 뒤로 빼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만 있잖아요. 함수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 쭉쭉 여러 개가 메인 앞에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가서 하면은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뒤에다가 함수를 빼놓으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앞에 이렇게 미리 원형을 써서 컴파일러에게 이 인석이 함수구나 라는 걸 미리 좀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 원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compute sum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하고 그 정수까지 총 합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을 넣었다 그러면 0에서부터 1에서부터 100까지 그 정수들의 총 합을 계산해내는 그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긴 짧으니까 그 한눈에 메인이 어딘지 보이지만 이게 길면은 메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돼요. 한참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메인을 봐야 이 전체적인 C 코드 프로그래밍의 구조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일목요연하게 보는데 좀 지장이 있게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원형을 사용해서 뒤로 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원형을 사용하지 않는 또 예제입니다. 그래서 sub1, sub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원형을 써야 되는 겁니다. sub1을 하는데 sub2를 또 호출하죠. sub2는 또 sub1을 또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함수의 원형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예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얘기한 라이브러리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미 C 컴파일러에 C 언어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그 헤더 파일 있죠. 그래서 스탠다드 io.h가 꼭 있어야 되는 게 표준 입출력 관련된 함수 printf니 scanf를 사용하려면 그걸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C 언어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입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math.h를 쓰면은 수학 함수들을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string.h 하면 문자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타임, 뭐 오류 처리, 데이터의 검색과 정렬, 이런 기본적인 그 함수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우리 그 난수 함수입니다. 난수가 이제 랜덤 넘버, 말 그대로 임의로 추출되는, 생성되는 그 남수, 그 수위가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수는요, 컴퓨터 가지고 무슨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더라,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더라,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규칙성이 없이 벌어질 때, 그때 이 랜덤 넘버 발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랜덤 넘버가 발생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랜덤 넘버 발생은, 이게 함수의 이름이 그 랜드입니다. 랜드. 그 랜덤에 딱 재서 RAND죠. 그래서 그 난수를 발생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0에서부터 랜드 맥스까지의 난수를 생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최대값, 우리 이게 플로트 있죠? 플로트에 해당하는 그 최대값 거기 됩니다. 0이 시작이 근데 0이에요. 0에서부터 랜드 맥스까지의 정수 있죠? 정수형 난수를 이렇게 발생해 줍니다. 자, 로또 번호를 한번 생성해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로또에 이를테면은 1에서부터 45번 쓰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랜덤하게 보면은 그 로또가 뭐 이렇게 그 6자리 수가 나오고, 보너스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로또 번호를 한번 생성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한번 실습을 해보겠어요. 스탠다드 io.h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 랜드를 쓰기 위해서는 요거를 해당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하고 정수 포르프를 돌려주는데, 그렇죠? 6번이죠. 0에서부터 6까지 포르프를 하는데 랜덤 넘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쭉 돌리면은 그 아까 랜드 맥스라고 그랬죠? 랜드 맥스가 플로트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 32,767 사이에 0에서부터 32,767 사이에 그 수를 이렇게 랜덤하게 해줍니다. 이게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한번 어떤 값이 나오는구나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1에서부터 45 사이로 그 제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랜드에다가 %45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니까 0에서부터 어디에요? 44까지 되겠죠. 요 값이. 그러니까 1에서부터 45면 1을 더해주면 1에서부터 45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F 에다가 1 플러스 랜드 %45가 되죠. 그러면은 1에서 45 사이에 랜덤 넘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난수가 발생할 때가 됩니다. 이게 리셋을 해줘야 돼요. 그 리셋 해준다는 게 뭐냐면 그 랜덤 넘버의 시드 있죠. 그 시드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명해 주려면은 랜덤 넘버를 그 어떻게 발생하는가, 랜덤 넘버를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우리 그거를 우리 강의의 범위를 좀
바꿔 벗어납니다. 하여간 근데 시드가 이게 씨앗이죠. 그 씨앗을 어떻게 해서 랜덤 넘버를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 씨앗을 사용할 때 우리 현재 시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현재 시간 사용하는 건 이제 언제나 실행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몇 초라도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time.h를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srand unsigned time null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랜덤 넘버의 발생의 시드를 현재 시간을 이용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45인데 45를 이렇게 맥스로 빼놨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 맥스 값을 바꿔주면 이를테면 6으로 했다더라. 그러면 1에서부터 6 사이에 랜덤 넘버를 1에서 6이면 뭐예요? 주사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사위에서 굴려서 나오는 랜덤 넘버가 발생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는 뭐예요?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나오는 횟수죠. 동전 던지기는 뭐 0, 1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헤더 함수가 있고, 코인 토스라고 하는 그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면 뒷면 있냐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 srand unsigned time null 그 씨앗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인 토스를 해줍니다. 토스가 동전 던진 총 횟수가 되고, 앞이 나온 수, 뒤가 나온 수, 그걸 먼저 동전 100번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번 던지는 거를 우리가 함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전 던져서 그게 1이면은 머리, 아니면 앞면, 아니면은 뒷면을 값을 증가시켜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수를 세서 앞면의 개수, 뒷면의 개수 합니다. 그래서 코인 토스라고 하는 함수는 이게 뭐예요? 랜드 %2죠. 그러면 0과 1이죠. 그렇죠? 0과 1 둘 중에 하나. 홀수냐 짝수냐 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i가 0이면은 리턴 제로, else면은 1이란 얘기죠. 그러면 리턴 1 이렇게 되죠.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1이면은 머리, 헤드 되는 거죠. 앞면이고, 0이면은 뒷면으로 해서 그 개수를 증가시켜라 이거죠. 그렇죠? 증가시킨 다음에 그 개수를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면은 이게 동전을 던지는 게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론적인 그 확률이고, 그렇죠? 추상적인 확률이 됩니다. 근데 실제 확률은 우리가 동전을 많이 던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확률과 이론 확률이 우리 실행 횟수가 무한히 많아지면은 그 이론 횟수와 같아진다, 접근해 간다는 게 이게 확률의 기본 그 가정입니다. 실제로 맞느냐? 그렇죠? 과거에는 동전을 직접 던져야 됐지만 우리는 이제 그 C 프로그램의 그 랜덤 넘버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거 컴퓨터를 이제 뭐 얼마든지 개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뭐 100번을 했지만 뭐 100만 번, 1000만 번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컴퓨터가 빨라서 뭐 1000만 번 넣어도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몇 번 던져야 이게 확률이 0.5에 근접해 가나, 그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다음 그 실습은요. 다음 실습은 자동차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난수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차가 목표치에 도달하나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난수 발생기를 초기화하고
난소 발생기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행 시간까지 이제 그 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소 발생에서 자동차 1의 주행거리에 누적한다. 난소 발생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누적한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칼을 호출해서 화면에 별표를 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난소 발생을 해서 어느 게 운이 좋았냐 이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DISP 언더버 카라는 하가 그 함수가 그 프로토타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수하고 간 거리를 반환 입력받아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변수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랜덤 넘버 초기화 시드를 시간으로 사용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포르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 퍼센트 100 하지만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99 사이에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랜덤 넘버로 자동차 1과 2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 넘버로 발생한 수가 0에서 99 사이의 수를 더해 주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은 큰 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멀리 가는 거죠. 운이 나빠서 작은 수가 나오면은 조금 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수에 따라서 저 화면에다가 별을 하고, 그 다음에 getCH는 이제 키보드가 눌러주는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키보드가 눌러주면은 그 다음으로 놀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카다 그러면은 이제 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대로 포로프를 돌리고 디스턴스의 10으로 나눈 값이 있죠. 10으로 나눈 그 목 그래서 뭐 그 100이다 그러면 10이죠. 그래서 10개까지 별을 그려라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실습해 봤습니까? 실습 꼭 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그 점을 그리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미 했죠. 점을 그리는 함수는 우리가 set 픽셀입니다. 그리고 x 좌표, y 좌표가 되고 거기 컬러가 필요한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x, y 그 그래프가 아니라 요 귀퉁이 있죠. 왼쪽 위 귀퉁이가 00이에요. 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값이 작을 때고, 값이 커지면은 x값, y값 둘 다 크면은 이쪽에 점이 찍히는 겁니다. 뭐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 HDC, 대문자 HDC, 소문자 HDC하고, 소문자 HDC는 get window DC하고 get foreground window. 요거는 꼭 그냥 그림 그릴 때 그 밑판을 만드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트를 호출했다고 보면은 되겠죠. 그림 그릴 때 그 팔레트를.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C 언어에서 그림 그릴 때 요거 그 그림 그리는 거 우리가 지금 안 배우는데요. 간단한 것만 배우고 있는데요. 그림 그릴 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넘버 초기화 됐고, 그 다음에 포르프를 돌려요. 포르프를 이게 10,000번 돌리네요. 그래서 x는 랜드, y는 랜드 300. 0과 299 사이에, y도 0과 299 사이에 랜덤한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색깔을 할 때도 이제 RGB거든요. RGB도. 그래서 빨간색 색깔이 0과 255 사이에요. 그렇죠? 빨간색의 농도, 초록색의 농도, 그린, 파란색의 농도 이렇게 치고서 요 세 값을 그 합쳐서 보면은 그 색깔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set 픽셀하고, 그렇죠? 이게 점을 찍으란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HDC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팔레트라고 했죠. 판이요. 그림판. 그렇죠? 그림판이고 거기에 x값, y값,
이게 다 정수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RGB가 밝다올 때 이게 RGB 그 레드, 그린, 블루 요 값을 가지고 색깔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get H가 이제 그 우리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기다려라는 그 명령어가 되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학 컴퓨터 가지고 말 그대로 수학 계산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필요하죠. 삼각함수 있죠. 사인 함수,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역함수 있죠. 그걸 이제 아크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그렇죠. 그래서 그 A 코스, A 사인, A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 지수 함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함수 있죠. 그래서 여기 C이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천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수, x보다 플로어가 뭐냐면 바닥이죠. 그래서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이거 됩니다. x보다 작지 않다는 게 뭐예요? 네? 만약에 x가 그 5.5였더라. 그러면 x보다 작지 않으면서 가장 큰 수는 6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뭡니까? 무조건 올림이 되는 겁니다. 플로어는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이거는 뭐예요? 버림이죠, 버림. 그렇죠? 네. 기타 함수. 그 다음에 FABS 이게 뭐냐면은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ABS는 절대값, F는 플로트 실수일 때의 절대값 계산해주는 그런 녀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POW도 해봤죠. 그렇죠? 더블 X, 더블 Y. 그래서 X의 Y승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SQRT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거 스퀘어 루트 제곱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죠. 그렇죠? 예, 플로우는 아까도 하고 실링을 우리가 했습니다. 2.31 되면은 어떻게 올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플로우는 뭐예요? 버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가 나오게 됩니다. 플로우 실링 이거 다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수학함수를 포함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이게 math.h가 돼요. 그래서 더블 pi는 이게 3.141592 요게 바로 원주율이죠. 원주율 파이가 되고 xy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이퀄 파이 나누기 2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y 이퀄 sin x 해주고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러면 sin 2분의 파이인 거죠. y 코사인도 역시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값을 삼각함수의 값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각도기 있죠. 각도기 가지고 줄자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의 높이를 한번 재보자 이거죠. 사람이 각도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제일 나무 꼭대기까지 봤을 때 이 각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눈높이죠. 눈높이, 바닥에서부터 눈높이. 그 다음에 나무까지의 거리.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나무의 높이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죠. 나무와의 길이 있죠. 요거 거리 C가 4.2m. 측정자의 눈 1.8m. 각도가 62도더라. 그러면 나무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요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요 각도를 계산하려면 뭐가 돼요? 탄젠트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무 각도 디그리입니다. 디그리는 뭡니까? 반드시 레디안으로 바꿔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냥 각도를 넣으면 각도를 넣어서 함수 계산 안 됩니다. 레디안 요게 그쵸? 180도가 파이잖아요. 3.141592 요거 레디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탄젠트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눈 높이를 더해줘야 나무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간단한 뭐 삼각함수 사용법이니까 여러분들 모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 함수 레디안으로 바꿔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저 HDC 대문 HDC 하고 요거 포그란트 윈도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를 저 HWND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하여간 소문자 HDC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그림 그리는 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DC의 를 사용해서 30이라는 점, Y라는 점, 200점, 그리고 0까지. 이게 뭐냐면은 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점을, 이제 시작점이죠. 이게 시작. 그 다음에 라인 2, 여기까지. 500에서 200. 그러니까 X가 30에서 500까지 그 선을 쭉 걸어 이거죠. 그 다음에 역시 또 똑같이 시작점으로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Y 있죠? Y 200에서 0까지 그림을 그려라 이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고, 이거 그리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00이라고 그랬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그리가 0에서부터 360까지입니다. 그리고 리절트는 사인의 요 레디안으로 바꿔야죠. 디그리를. 그쵸? 그리고 사인 함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x는 디그리 플러스 30. 그 다음에 y는 요거 디그리가 이제 포로포도니까 그 다음에 200 마이너스 하고 요 정수로 그 다운 하죠. 리절트 계산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셋 픽셀 하고 XYZ 하고 요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R이 250은 빨간색으로 그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디그리 값을 계속 증가시켜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y 값 사인이잖아요. 여기 사인 값 계산해주고 리절트로.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가 0,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점을 1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200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점을 그러니까 x 값은 30을 더한 거고 y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이제 원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삼수를 사용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8장 함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강을 보고 마치는데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교재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나한테 이 클래스로 쪽지로 이메일을 보내면 이 클래스에 쪽지를 나한테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리포트는 369페이지에 연습 문제 10번을 해서 이렇게 이 클래스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